C++에서 클래스의 상속과 캡슐화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의 두 가지 주요 개념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상속 (inheritance와) 캡슐화 (encapsulation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의 상속은 하나의 클래스가 다른 클래스의 속성과 메서드를 받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메커니즘입니다. 여기 예제에서는 더그 클래스가 애니멀의 상속을 받아서 애니멀의 속성과 메서드를 받아서 사용하도록 하는 예제입니다. 이러한 상속을 이용을 하면은 코드의 재사용성이 높아지고 중복을 줄일 수 있고 클래스 간의 계측적 관계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 클래스 상속 관계에서 상속해 주는 대상을 베이스 클래스, 패런트 클래스, 슈퍼 클래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 각각의 용어에 상응하는 상속을 받는 대상을 이 베이스 클래스에 상응하는 것은 derived 클래스, 그리고 이 parent 클래스에 상응하는 것은 child 클래스, 그리고 이 슈퍼 클래스에 상응하는 것을 sub 클래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용어들이 개발된 배경은 상속의 특성을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달라서인데 지금은 좀 간단하게 전반적으로 상속받는 대상이 상속해 주는 대상의 속성과 행동을 그대로 물려받거나 아니면 확장을 하거나 혹은 변경을 할 수 있음을 표현하는 용어들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클래스에는 이렇게 public, protected, private 세 가지의 상속 방식을 지원을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이따가 코드를 통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속을 할 때는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is a 관계가 성립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개는 동물의 일종이다. 그래서 dog is a animal. 여기서 어가 아니라 on이 될 텐데 이렇게 dog is an animal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처럼 개는 동물이다 라는 is a 관계가 있는 경우 dog 클래스는 animal 클래스를 상속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경찰이 폴리스맨이 총을 쏘는 함수 shoot을 구현을 하기 위해서 policeman is a gun 이렇게 표현을 하면 문법적으로는 컴파일 에러는 발생을 하지가 않지만 로직적으로 경찰이 총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폴리스맨이 건의 상속을 받아서 이 건에 구현된 슛 함수를 재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상속보다는 조합, has a 관계를 이용해서 이 폴리스맨이 이 건의 상속을 받는 게 아니라 이 건 객체를 내부적으로 이렇게 포함을 하도록 해서 policeman is a gun 관계 대신에 policeman has a gun 관계가 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 이미지 같은 경우는 클래스 상속과 캡슐화, 인캡슐레이션에 대한 개념을 도식화한 겁니다. 이 클래스 내에 캡슐화, 인캡슐레이션을 실현하기 위해서 클래스 내 멤버에 대한 접근 제한자라는 게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 제한자는 private, protected, public 이렇게 총 3가지가 있고 이 빨간색 영역, 가장 작은 이 영역 private 멤버는 해당 클래스 내부에서만 접근을 할 수가 있고 상속을 받은 derived 클래스나 외부에서는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외부라는 것은 이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통한 외부 접근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클래스의 멤버를 선언을 할 때 만약에 저희가 명시적으로 이러한 접근 제어자를 지정을 하지 않으면 디폴트로는 private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넓은 영역, protected 같은 경우는 해당 클래스와 그리고 이 클래스를 상속받은 derived 클래스 내부에서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통한 외부 접근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영역을 허용하는 이 퍼블릭 같은 경우는 클래스 내부 그리고 이 클래스를 상속받은 derived 클래스
그리고 이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통한 외부에서도 모두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코드 예제로 돌아가서 이렇게 저희가 방금 배운 접근 제한자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제가 코드량이 좀 많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좀 작성을 했는데, 여기를 보시면 이 베이스 클래스 같은 경우를 보시면 이 프라이버트 접근 제어자 아래에 이 프라이버트 테스트라는 메서드를 선언을 했고, 이 메서드 같은 경우는 프라이버시이기 때문에 이 베이스 클래스의 이 인스턴스가 이 프라이버트 테스트를 이렇게 외부에서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베이스 클래스를 상속을 받는 derived 클래스에서도 이러한 프라이버트 테스트를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 프로텍티드 접근 제어자 아래에 이 프로텍티드 테스트라는 메서드가 있습니다. 이 메서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프라이버트처럼 이 현재 클래스에서 호출을 할 수도 있고, 이 베이스 클래스를 상속받은 derived 클래스에서도 호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프라이버트와 마찬가지로 이 베이스 클래스의 인스턴스가 이렇게 외부에서 호출을 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 퍼블릭 접근 제어자 아래에 이 퍼블릭 테스트 메서드가 있습니다. 이 메서드 같은 경우는 이 프라이버시나 프로텍티드처럼 이 해당 클래스 내부에서 접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프로텍티드처럼 이 베이스 클래스를 상속받은 derived 클래스에서도 이 퍼블릭 메서드를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라이버시나 프로텍티드 같은 경우는 제가 이 베이스 클래스 인스턴스가 이렇게 외부에서 접근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이 퍼블릭 메서드 같은 경우는 이처럼 이 외부에서도 객체를 통해서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테스트 함수도 지금 퍼블릭 메서드이기 때문에 이처럼 베이스 클래스 객체가 외부에서 이렇게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derived 클래스 같은 경우도 테스트가 있는데, 이 테스트 같은 경우도 역시 퍼블릭이기 때문에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지금 이렇게 이 베이스 클래스에서도 테스트가 있고 derived 클래스에서도 테스트가 있기 때문에 이 derived 클래스가 호출한 테스트 같은 경우는 기존의 베이스 클래스 거를 덮어 씌워서 이걸로 동작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제가 명확하게 구분을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게 되면 이 derived 클래스에서 이 test2 뿐만 아니라 이 베이스 클래스에서 선언된 test1 그리고 이 퍼블릭 테스트를 이렇게 호출을 할 수가, 네, 지금 여기 test1이 아닌 그냥 테스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에러가 났는데 이렇게 바꿔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베이스 클래스에서 선언한 테스트 뿐만 아니라 이렇게 퍼블릭 테스트도 여기서 호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베이스 클래스에서 이렇게 프라이버시랑 프로텍티드를 접근을 못하듯이 이 베이스 클래스를 상속받은 derived 클래스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프라이버시랑 프로텍티드 메서드를 외부에서 호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접근 지정자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이 접근 지정자가 필요한 이유는 사실 맘 편하게 모두 다 그냥 퍼블릭으로 해놓고 모두가 다 접근하도록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다 퍼블릭으로 바꾸고 테스트를 하게 되면 네, 이렇게 빌드가 성공을 하고 실행을 하는데 문제가 없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이 외부에서 접근하면 안 되는 부분조차 이 외부에서 접근을 할 수 있는 게 돼버리고, 이 프라이버트 테스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derived 클래스에서는 제가 사용을 하지 않기를 원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퍼블릭 혹은 프로텍티드로 접근 지정자가 커져버리게 되면은 저희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이 함수가 호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코드 유지 보수성에 불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퍼블릭이 되게 되면 베이스 클래스 기준으로는 지금 호출할 수 있는 함수가 4개나 되게 됩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 부분들을 다시 이렇게 프로텍티드로 바꾸고 네, 여기를 프라이버트로 바꾸게 되면 외부에서 호출할 수 있는 함수는 2개가 되기 때문에 이 베이스 클래스를 외부에서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확실히 우리가 안전하게 호출해도 되는 함수가 이 두 개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이 두 개 부분은 외부에서 호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프라이버트 테스트라는 메서드와 프로텍티드 테스트라는 메서드가 애초에 이 베이스 클래스에 존재하는지조차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처럼 중요한 구현물을 외부에서 사용자가 알지 못하도록 또 숨길 수 있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우리가 접근 제어자에 대해서 배워봤고, 그 다음으로 제가 아까 상속 같은 경우는 이처럼 퍼블릭 상속이 있고 프로텍티드 상속이 있고 프라이버트 상속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지 않았던 이유가 기본적으로 그냥 대부분의 케이스에서는 이렇게 퍼블릭 상속을 해주기를 제가 권장을 드리기 때문입니다. 이 퍼블릭 상속 같은 경우는 이 부모 클래스의 퍼블릭 멤버는 자식 클래스에서도 퍼블릭으로 동작을 하고, 프로텍티드도 그대로 프로텍티드로 동작을 하고, 이 프라이버트도 그대로 프라이버트로, 그러니까 기존에 정의한 접근 제어자대로 이 함수들이 동작하도록 하는 겁니다. 하지만 만약에 저희가 이거를 이제 프로텍티드 상속으로 바꾸게 되면 기존의 이 퍼블릭 테스트 같은 경우는 원래 퍼블릭으로 동작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여기가 프로텍티드 상속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 저희가 상속받은 대상에 있어서 가장 넓은 접근 범위를 프로텍티드로 강제로 변환을 하는 겁니다. 여기는 이미 기존의 프로텍티드였기 때문에 그대로 프로텍티드가 되고, 프라이빗 같은 경우는 이 프로텍티드보다 접근 권한이 적기 때문에 변화가 없지만, 이 퍼블릭 테스트 같은 경우는 이처럼 프로텍티드로 변경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를 보시면 이 퍼블릭 테스트를 이 베이스 클래스에서 호출을 할 때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derived 클래스가 베이스 클래스를 프로텍티드로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기존에 이 베이스 클래스에 있던 퍼블릭 함수들이 이렇게 다 프로텍티드로 바뀌게 되고, 그래서 지금 기존에 여기 호출할 수 있었던 이 함수와 이 함수를 지금 이 derived 클래스 객체가 외부에서 호출을 할 수 없는 겁니다. 다시 이거를 지금 퍼블릭으로 바꾸면, 다시 빌드를 해보면 이처럼 여기 외부에서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라이버트 상속도 마찬가지로 derived 클래스에서 상속받은 모든 메서드를 강제로 가장 최상위 단위를 프라이버트로 바꾸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퍼블릭이 이제 이 derived 클래스에서는 프라이버트로 동작을 하게 되고, 이 프로텍티드 테스트도 이 derived 클래스에서는 프로텍티드가 아닌 프라이버트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derived 클래스에서는 이 퍼블릭 테스트, 프로텍티드 테스트, 그리고 프라이빗 테스트, 그리고 이 테스트까지 다 외부에서 이처럼 호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derived 클래스에서 퍼블릭으로 선언한 이 테스트2만 derived 클래스 객체가 이렇게 외부에서 호출할 수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애초에 이렇게 얘를 프라이빗이나 프로텍티드로 쓰지 말고 무조건 퍼블릭으로 쓰는 것을 권장을 드렸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저희가 처음에 이 메서드 혹은 멤버 변수들이 프라이빗, 프로텍티드, 퍼블릭으로 해서 이 외부에서 어떻게 동작을 할지를 접근 제어자를 미리 정해놨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것은 앞으로도 얘네가 이렇게 처음에 지정된 접근 제어자 기준으로 동작을 하기를 희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작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상속을 받으면서 퍼블릭이 아닌 프로텍티드 혹은 프라이빗으로 하게 되면은 이 접근 제어자가 이 중간에 바뀌어 버리는 거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코드의 유지보수 관점에서 불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애초에 모든 derived 클래스는 다 퍼블릭으로 상속을 받고, 이 베이스 클래스에서 이게 어떻게 접근이 돼야 되는지 명확하게 처음에 잘 정의를 하게 되면은 이게 훨씬 더 코드를 관리하는데 유리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 퍼블릭 상속을 무조건 사용해 주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퍼블릭을 사용해 주지 않게 되면 디폴트로 이 프라이빗 상속으로 동작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를 퍼블릭으로 해주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이게 사실 저만 이렇게 생각을 한 건 아닌 것 같은 게, 제가 또 좋아하는 언어가 C샵이라는 언어인데, 이 C샵에서는 아예 이 상속 접근 지정자는 사라졌습니다. 이러한 이 특정 클래스 내부적으로의 접근 지정자는 그대로 남아있지만, 이 상속의 접근 지정자를 아예 이렇게 없애버렸고 무조건 퍼블릭 상속으로 동작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C샵이라는 언어 자체가 이제 C++ 이후에 나온 언어인데, 이 언어에서는 아예 이 퍼블릭 상속, 프라이빗 상속, 프로텍티드 상속 이렇게 구분을 한 게 아니라 무조건 퍼블릭 상속으로 동작을 하도록 한 데에는, 제가 생각한 거와 비슷하게 이렇게 퍼블릭 상속을 하는 게 유지보수성에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아예 프라이빗 상속이나 프로텍티드 상속을 문법적으로 못하게 막아버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